안녕하세요. 박규서입니다. 오늘은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 결과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외 가상자산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해외 가상자산의 보유 현황을 보기 전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기회가 되면 이런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별도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세법상에서 말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 범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 자산 중에서 그 해외 금융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냐면 여기 있는 바와 같이 현금이라든지 예금, 그리고 주식, 채권, 펀드, 그리고 보험, 그리고 올해부터 가상자산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러한 모든 자산을 포함을 해서 이러한 자산의 합이 해당 연도 말일 중에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계좌의 정보를 그 다음 해에 6월 1일부터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도입 배경은 당연히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겠습니다만 불법적인 외화 유출이라든지 또는 역외솔도 탈루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이러한 신고 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고 제도도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제재가 있고 그 제재가 상당히 무거운 부분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 같은 부분도 이렇게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에서 20%, 물론 20억을 한도로 해서 그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관련 미신고나 과소신고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되는 의미가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 소명의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0%의 과태료가 추가적으로 부담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제재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명단이 공개된다든지 그리고 관련된 형사처벌 같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고 의무를 여러분들이 해당되시는 분은 철저히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2023년도에 신고에 있어서 달라진 부분들이 한 가지가, 물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늘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상자산에 관련돼서 보면 그 2023년에 가상자산 계좌를 첫 번째 신고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신고부터는 그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해서 개설한 계좌 등이 같이 포함이 돼서 이번 2023년 6월에 신고가 되었고요. 그 신고 자료를 최근에 국세청에서 발표를 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해외 금융 계좌에 얼마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넣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가상자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그 현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신고 실적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 신고 실적도 또 보시면 여기는 신고 인원과 신고 금액별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3,924명이 신고를 했고 올해는 5,419명으로 해서 그 신고 인원도 1,495명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 금액도 그 전년도에는 여기 보시면 64조, 이거 64 단위가 조입니다. 64조에서 186.4조로 신고 금액도 122조 가량 증가를 해서 대폭적으로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증가의 대부분 부분은 여기 보시면 올해 최초로 신고하기를 시작한 가상자산 부분이 올해 130조 신고가 돼서 그 전년도에 비해서 신고 금액이라든지 신고 인원에 있어서 대폭적인 증가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을 한번 보시면 2023년 여기 그 신고 금액을 보시면 이 가상자산이 130조 포함이 돼서 저희들이 예적금이라든지 22조, 주식의 23조, 집합투자증권의 5.2조, 그리고 파생상품의 2조, 기타 2조 이렇게 해서 가장 가상자산이 해외 금융 계좌에
있는 금액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신고 대비 약 70%가 가상자산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금융 계좌에 가상자산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이만큼 크다라는 부분을 이번에 저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고 자산별로도 한번 보시면, 물론 윗부분에서 봤습니다만 신고 인원상으로 보면, 즉 그 신고한 사람 수, 물론 이 사람 수에는 개인과 법인을 동일하게 명수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개인 법인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죠. 그래서 신고 인원별로 보면 예적금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가상자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금액별로 보면 총 186조인데 이 중에서 가상자산이 135조로서 가장 단연코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그 그래프상으로 봐도 그 금액상으로 186조 중에서 가상자산이 130.8조로 대략 70%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이 가상자산 부분이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인기가 많아졌고, 물론 최근에는 가상자산이 그 가격이 하락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렇게 해외 금융 계좌에서도 가상자산이 이렇게 70%나 차지할지는 저도 이번 결과를 보면서 참 흥미로운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발표된 자료 중에는 연령대별 자산 현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대가 64%, 약 6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대가 15%, 14.7%, 그 다음에 40대가 12.7%로 해서 30대에서 40대 분들이 가상자산을 해외에 많이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국세청에서는 그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 세원의 역외 탈루라든지 또는 그 자산의 해외 불법 유출 같은 부분을 막기 위해서 관련된 가상자산 거래 등에 관한 정보 교환 보호 규정에 따라서 각국 사이에 이 관련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파악하는 망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향후에 더욱더 이런 해외 금융 계좌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과세를 할 거고, 또 미신고나 과소신고가 된 경우에 또 과태료가 부과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 금융 계좌 신고 결과를 통해서 한국 분들이 해외 가상자산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부분에 대한 인기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크구나를 볼 수 있는 흥미로운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다른 또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